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조합장 서명동입니다. 최근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전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조합원님들 간에는 평안하신지요? 이 장마가 지나면 또다시 무더위가 지속될 것인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1월 12일부터 2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99.4%의 2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조합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2주를 완료하지 못하신 조합원 및 세입자, 청산자 50세대에 대해서는 빠른 법적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2주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업무 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합원님들은 2주가 완료되면 바로 집을 철거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타구역과 마찬가지로 철거 전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면조사를 진행하고 성명조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 제거하려면 규모와 관계없이 성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매우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나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지정된 업체만이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을 수행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지키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면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2주가 70-80%로 진행된 상황에서 완전 공가가 이루어진 건물동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도 2주율 70% 이상이 진행된 2023년 6월 5일부터 성면조사에 투입되어 이미 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 후 철거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면조사 완료 후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가 통과되면 이 자료를 근거로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관한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구역별 부분 철거가 가능합니다. 지난번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로 건축물 해체 철거 심의 및 허가가 법적으로 강화되어 철거 대상 건물에 대한 심의 대상도 증가하여 철거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빠른 철거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특정 조합원은 철거 관련하여 아직 광명시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조합을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개발구역의 철거를 위해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문제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합은 2018년 4월 16일자로 사업 시행인가 서류를 광명시청에 접수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광명교육지원청은 광명남초등학교에 대한 61학급 규모의 전면 정개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남초등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61학급은 과밀학급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단지 내 학교 신설을 요구하면서 학교장이 확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어
조합, 광명교육지원청, 광명남초등학교 간의 대립으로 사업시행 인가의 필수 조건인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약 16개월 90여 차례에 거친 양보 없는 협의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학교 문제로 더 이상 사업을 지체하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사업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019년 8월 본 협약서 서명을 하였고 2019년 8월 29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사업 시행 인가 후 본 협약은 국가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협약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17일 실시된 2020년 정기총회 5호안건 광명남초등학교 건축비용 절감으로 위한 협력업체 입찰 진행 및 대의원회의 의무의건을 상정하였고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심의 및 제13차 대의원회, 제14차 대의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조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일반 경쟁 입찰로서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회 이상 단일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의거 관련 협력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과 계약은 조합 집행부에서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의 심의를 완료하고 제15차 대의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입찰에 참여한 1개 업체 이라이브와 입찰서 보수 내역을 토대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여 업체 이라이브가 입찰 시 제시한 보수액은 착수금이 없이 절감 금액의 30%였으나 계약 시 협의를 통해 착수금 없이 절감 금액이 28%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형태는 공사 단가를 절감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라는 조건에 의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를 청구하여 협약 내용을 무효화시키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증개축이 아니라 부분적인 증개축을 추진하여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요역을 발주한 것이기에 건설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상대로 민원 감사 청구, 행정협의 등의 임무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찰 지침서의 자격 조건에 법무 행정사 보유 및 변호사와 협업할 수 있는 업체를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학교 증개축 관련 진행 사항은 광명남초학교 건축비용 부담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권익위원회 건축 민원을 제기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육청, 조합, 광명시청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이 진행되었지만 2022년 10월 17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최종 판단은 피신청인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은 이에 불복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재신청하고 대통령실, 감사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의 민원 및 감사 청구를 요청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광명시청이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월경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명교육청과 협약서 체결 당시 학교 설계 사무소의 가설계 내용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물량 산출 결과 그 당시 공사비로서 약 3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 것을 확인했고 협약서 체결 이후 일부 건축 비용이라도 절감하고자 진행하는 일인데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이라이브라는 업체가 타 업체와 유착관계 아니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라면서 일부 조합원님들이 해명을 요구하시는데 이라이브는 타 업체의 계약사처럼 일하는 곳으로서 공개 입찰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사회 대위원회 회의 승인을 받아 절차에 따라 수의 계약을 진행한 것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에 대한 불만이 있고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신다면 당장 계약 해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업체를 선정하여 약 2년여 기간 동안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우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조합원의 조합과 짜고 치는 부당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나 당 조합과는 금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으며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법의 절차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시 해당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경우 변호사 비용 및 손해배상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해야 하며 절감 진행에 대한 용역이 멈추었으므로 광명교육지원청과 협약한 대로 학교 전개축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업체를 바로 선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1구역은 대지 3,600평 중학교 부지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구역은 대지 3,600평 초등학교 부지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구역 광일초등학교 7개교와 광명서초등학교 6개교 부독실 별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12구역은 대지 250평을 내놓고 건물 1개동 예상비용이 약 180억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 8구단지는 도덕초등학교를 340억 이상으로 신축해 현재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님들께 호소를 드립니다. 현재 조합 내부에는 조합장, 총무이사, 직원 3명, 사무장, 격리, 신입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무를 진행하는 직원은 3명인데 3,100여 명이 넘는 조합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에 대한 민원 응대, 각종 행정 처리, 대관 업무, 그리고 각종 금융 비용 처리, 회의 준비, 각종 인허가 및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많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정보 공개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자료 준비 때문에 실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며칠에 한 번씩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며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공하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제공 기한 내에 자료를 주지 않으면 고소했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의견이 다른 조합원 등 소위 비대위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고 확보된 자료를 기초해서 별도의 단톡방을 개설한다든지 별도의 밴드 등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조합원들의 소통이 창으로 기능하면서 정비 사업 진행을 위한 유익한 의견 취합의 장이 되기도 하고 조합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고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하여 정상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저지 내지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그 행위 자체로 조합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의 순조로운 업무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여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조합원과의 알 권리를 보장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며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송, 유튜브 제작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11구역 조합의 사업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빠른 착공을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